안녕하세요. 고용 서비스 기반과 김동현 서기관입니다. 어, 지난번 3회차 찍은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설날 연휴가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으로 계산기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제 4회고요. 일단 복습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계산기 만들기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설명을 안 하고 갔던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import tk inter as tk라는 것은 이 tk inter라는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건데 as tk 부분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때 이게 tk inter의 함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tk inter를 계속 쳐야 되거든요. 근데 tk inter라는 게 7글자나 되니까 그렇게 치기가 귀찮으니까 그거를 tk 두 글자로 이제 부르겠다라고 해서 as tk 이렇게 되는 거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성했던 코드를 보면 tk 점 어떻게 들어가 있던 것들은 다 tk inter를 호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tk inter라는 라이브러리에 어떤 함수가 있는지는 tk inter 도큐먼트, 도큐먼테이션에 나와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첫 번째에 나오고요. 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 함수들을 다 모르고 다 아실 필요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 쓰는 건 뭐 엔트리, 버튼 뭐 몇 가지만 사용하면 되니까 그냥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엔트리, 이 한 줄짜리 입력창인데요. 이 도큐먼트를 보면 엔트리는 원래 어디 쓰는 거냐면 아이디 입력할 때 쓰는 입력창입니다. 그래서 한 줄만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메모장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두 장 이렇게 쓰는데 그럴 때는 텍스트라는 저기 수단을 쓰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 줄만 입력하기 때문에 엔트리라는 위젯이라는 말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엔트리라는 위젯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들기는 그냥 tk.entry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생기고요. 그 안에 괄호 안에 어디에 만들 것인지, 넓이는 얼마로 할 것인지, 색상은 무엇으로 할지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엔트리를 어디에 배치할지도 중요한데 그리드 명령어를 쓰고 그리드라는 것은 그 주어진 프레임 안에서 몇 번째 칸, 엑셀로 치면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위치하게 하는지를 그리드로 저희가 명령을 내려봤었습니다. 버튼도 뭐 엔트리랑 비슷하고요. 버튼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누르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눌렀을 때 어떻게 될지를 한번 코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tk.button이라는 걸로 이제 만들고 어디에 만들 것인지, 넓이는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엔트리랑은 다르게 그 텍스트에 써 있는 버튼에 써 있는 텍스트는 무엇으로 할지 이런 것들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버튼 역시 그리드 명령어를 통해서 배치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포문입니다. 그래서 변수인 리스트에서 변수가 여기 있는 변수가 리스트의 값을 변수가 리스트의 값을 차례대로 가지면서 포문에 속한 코드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거였는데요. 이런 예제를 한번 해봤었어요. 9구단. 그래서 num 리스트가 1, 2, 3, 4, 5, 6, 7, 8, 9 해서 여기서 i라는 변수가 num 리스트의 값을 차례대로 가지면서 9구단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건데 계산기 만들기 과정은 1번 계산기의 외형을 만듭니다.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한 거고요. 오늘은 계산하는 기능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기능을 만들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허접하지만 계산기로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과 표시창을 연결하고 특수 버튼 기능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수식을 계산한다 라는 과정을 오늘 거칠 거고요. 3번 추가적인 기능을 만드는 것은 다음번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들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추가적인 기능은 요 밑에 부분은 추가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 위에 있는 부분만 완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 구현을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이제 개념을 설명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버튼과 표시창을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크게 보면 개념적으로는 이벤트 핸들링이라고 합니다.
이벤트라는 것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발생하는 신호인데 프로그램을 켜자마자 자기가 알아서 막 진행된다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겠죠. 내가 이 버튼을 클릭하면 그때 어떤 기능이 동작하고 어떤 거를 입력하면 그때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이렇게 돼야지 그냥 자기가 알아서 동작해버리면 그거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핸들링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뉴를 우리가 실행하거나 안 그러면 키보드를 누르거나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 움직이는 것, 버튼 누르는 것, 버튼 떼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모두 이벤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이벤트 핸들링인데 개념적으로 보면 처음에 이제 사용자, 제가 무언가 동작을 하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컴퓨터에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벤트 발생한 것을 처리하고 그 처리한 결과를 제가 다시 받아보게 되죠. 피드백을 받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다음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 이벤트 핸들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쉬운 거는 제가 지금 이 방향키를 누르고 있는데 이것도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 누를 때마다 제가 이거 바뀌었다는 거를 제가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누르면 하나 들어가고 하나 누르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형성되는 것도 이벤트 핸들링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할 개념은 이것 정도고요. 추가로 이제 바로 프로그래밍 구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질문이나 자료 요청은 다우리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코알모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두 쪽으로 제가 보니까 지난 시간에 보니까 왼쪽을 이걸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오른쪽 파일이 좀 가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했던 거를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이제 그림까지만 나왔는데 사실은 이걸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이벤트 버튼을 누르는 이벤트와 여기 글씨 쓰는 거 사이를 연결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려면 버튼을 만들 때 여기에 이제 커맨드라는 명령어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커맨드는 cmd.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눌렀을 때 이 cmd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cmd라는 함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정의해 줘야 됩니다. 이 두 줄이 이제 cmd라는 함수를 만든 건데 뜻은 이랬습니다. cmd라는 함수는 x라는 값을 가지는데 x는 입력하지 않으면 btn 텍스트라는 값을 가지고 실행이 된다. 그래서 그게 하는 거는 클릭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는 거다 라는 것이고요. 똑같이 이것을 숫자 버튼에만 넣지 말고 연산자 버튼에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됐고요.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클릭이라는 함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릭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의 텍스트 값을 엔트리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키 값이 들어오면 이 x라는 값이 이쪽 키라는 변수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키가 그 버튼에 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인서트 이렇게 얘기하면 디스플레이에 추가해라, 인서트, 삽입해라. 근데 어디에 삽입하냐면 제일 끝에 end 마지막에 추가하고 추가하는 값은 키이다.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그 버튼의 이벤트와 실제로 입력하는 게 연결이 된 거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안 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에러가 났네요. 엔드가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TK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입력이 될 뿐이고 는이나 뭐 AC, 그다음에 C 이런 버튼도 그냥 다 입력이 되는 것 뿐입니다. 계산하는 기능은 저희가 아직 구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 특수 버튼에 대한 기능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걸 하기에 앞서서 이 키라는 게 값이 넘어오잖아요. 그럼 키 값이 어떤 값이 넘어오는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if문입니다. 그래서 if 키가 등호일 때보다는 일단 C일 때부터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C이면 이제 이 C 버튼은 보통 클리어 버튼이죠. 그래서 메인 디스플레이를 지우고 지웁니다. 라고 해서 그때는 디스플레이 딜리트 k end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처음에 아닌 경우에는 else 라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키 값이 헷갈리니까 키라고 하지 말고 텍스트라고 할까요? 텍스트 값이 C인 경우 메인 디스플레이를 비웁니다. 그 외의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의 텍스트 값을 엔트리에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C 값 텍스트를 C 버튼을 눌렀을 경우는 그렇고요. 여기가 else가 아니라 else고요. 그다음에 근데 C가 아니고 AC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else if 이렇게 쓰면 되는데 파이썬은 이거를 줄여서 elif라고 합니다. elif 텍스트가 AC인 경우에는 똑같이 지금은 C나 AC는 올 클리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나 AC나 똑같이 메인 디스플레이를 지웁니다. 나중에 이제 추가 기능을 구현하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어디가 틀렸나? 여기가 들여쓰기를 안 했네요. 들여쓰기를 안 했네요. 여기서 하면은 똑같이 입력이 되고 이제 C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되고 AC 버튼을 눌러도 삭제가 되고 이 상태에서 C나 AC를 버티면 삭제가 되고 나머지 버튼을 누르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계산은 안 됩니다. 계산은 그냥 는 버튼만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텍스트 값이 등호인 경우를 만들어야 되겠죠. if 텍스트 여기가 elif가 되겠죠. 등호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 계산기에서 등호 버튼을 딱 누르면 그 엔트리에 들어있는 문자열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result2라는 값을 가지고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 드릴게요. 자, 이 값이 뭐냐면 결과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한 줄이 결과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결과값을 계산하게 되는 거냐면 display.get 부분은 디스플레이에 있는 그 글자들을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eval이라는 요 함수가 있잖아요. 요거는 그 값을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round라는 함수는 이제 그 자릿수를 두 자리까지만 끊어내는 겁니다. 이거를 2라고 썼기 때문에 이제 두 자리를 잘라내게 되고요. 만약에 3이면 세 자리, 0이면 이제
자연수 정수까지만 잘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문자열 형태로 변환시키는 게 스트링 함수입니다. str 함수입니다. 아무튼 이 한 줄로 계산기 그 창에 나와 있는 값이 이제 계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시 메인 디스플레이를 지우고 결과값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딜리트, 그다음에 결과값을 추가합니다. 자, 다 됐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63 곱하기 95 그다음에는 5985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고요. 지운 다음에 뭐 36 더하기 96 빼기 괄호 같은 것들도 한번 해볼까요? 90 곱하기 9는 하면 51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계산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 없는 식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나고 이제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처리하는 것 하나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건 최소한의 안전장치니까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try except 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try 해서 사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제가 간단하다고 하면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면 이 try except 문은 뭐냐면 이 안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하면 이것을 실행하기보다는 이거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계산할 수 없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 오류라는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32 이거는 계산할 수 없죠?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났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대신 프로그램 자체는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지우고 다시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 이것으로 계산기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로 한 이유는 이거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많이 하는데 한 단계 한 단계 할 때마다 뭔가 이제 바뀌는 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지루함을 덜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이런 것들을 했고요.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심화 과정을 한번 하게 되면 솔직히 뭐 제 개인적으로는 윈도우에서 계산하는 계산기보다 조금 더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